악마의 편집 한번 가봅시다. 제 거는 5회 가시죠. 한 컷도 뺄 수 없다.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일 역대급 듣보잡 아닌가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너무 창피하잖아요. 제가 2008년, 2010년에 손실을 안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근데 블랙스완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원래 직업은 프랍 트레이더였고요. 몇몇 개 증권 회사에서 프랍 트레이더만 한 21년 정도 했었고요. 작년 말에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은 주식 원탑이라는 채널에서 주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구석 유튜버입니다. 네. 기관 투자가의 한 종류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기관 투자가 하면 펀드 매니저들을 생각을 하시겠죠. 펀드 매니저는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 혹은 뭐 사모펀드 이런 데에 소속되어서 고객들의 돈을 하나의 펀드로 모아서 운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면, 프랍 트레이더는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금융기관에는 고객들의 자산 말고 자신들의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프랍 트레이더라고 해요. 펀드 매니저는 그 펀드에 돈을 넣은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고객이 되겠죠. 프랍 트레이더는 고객이 딱 한 명 있어요. 사장님이에요.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다 봐요. 회사의 자산을,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손실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서 전 세계적으로 폭락작이었어요. 주가지수 선물이 하한가 뭐 이런 날이었는데, 그런 장에서 손실을 보면 안 돼요. 그게 프랍 트레이더의 역할이에요. 쉽지 않은 곳이어서 되게 생명이 짧습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너는 한 2년 본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운이 좋아서 2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네가 대한민국 주식 바닥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냉정하게 제 자기 객관을 했을 때 손흥민은 아닌데요, 국가대표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랍 트레이더로서 저보다 더 오래 한 사람은 단연코 없거든요. 아주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프랍데스크 총괄한테 직원들한테 제가 딱 정해준 게 있어요. 일단 시가총액 2조 이하는 절대 하지 마. 너가 한 호가 이상 미는 주식은 사지 마.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라고 하면 저도 이제 우리 부기만 한 2,500억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시가총액 한 3,000억, 2,000억 요 정도는 제가 마음 딱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내가 산다고 아무리 세게 사봐야 한 호가를 못 밀어요. 그냥 그 매도 호가에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그것만 사. 저는 원래 ESG에는 조금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ESG 가이드라인은 꼭 준수해줬으면 좋겠어. 그 안에서 너가 가치 투자를 하던, 추세 추종을 하던, 뭐 테크니컬 트레이딩을 하던, 모멘텀 투자를 하건 이거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프랍데스크라는 곳이 되게 제한이 많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회사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싸면 사는 거고 비싸면 파는 거가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알 수 있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주가가 빠져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삼성전자 주가가 잘못된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막 연구를 해봐도 할 수 없다.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야, 너 전 세계에 전문적으로 삼성전자만 분석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냐? 제가 생각할 때 몇만 명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다 삼성전자를 건들 거고 분석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석해서 자기들이 결정낸 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의 허점을 제가 알 수 있나요? 21년 넘게 제도권에서 그래도 기관 투자고 역할을 한 사람도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가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레포트 한 두세 개 읽어보고 그것도 다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서머리만 좀 읽어본 다음에 알 수 있나? 저는 모른다의 주의거든요.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도대체. 시장이 효율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자꾸 바뀌잖아요. 어떤 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럼 그 바뀌는 건 한 방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서서히 그 틀을 따라가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펀더멘탈한 어떤 회사의 가치에 추세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도 있고 추세적인 우하향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의 추세를 보이잖아요. 뭐 있겠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제 기준에서는 주도주를 사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주도주를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주도주를 살 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도주는 내가 주도주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지만 이미 정말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그렇게 비싼 주식도 살 수 있는 용기, 투자에 대한 관점, 태도, 이게 주도주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주식 유튜버고 동종업종의 다른 유튜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들이면 다 그걸 막 느끼세요.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유튜버건 증권사건, 증권사를 보고 바이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꼬셔갖고 사게 만드는 곳이란 말이죠.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서치의 보고 자료도 그렇고 주식 유튜버도 그렇고 파는 이야기는 안 해요. 다 사라는 이야기만 하지. 제가 팔라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팔라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우리 주식원탑이라는 채널이기도 하고 제가 맨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석 달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왜 굳이 1년 내내 주식을 해야 되죠? 저는 이건 직원들한테도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제 직원들한테 했다가 직원들이 진짜 삐진 얘기가 뭐냐면 너는 쓸데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마. 주식은 1년 내내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은 많지 않잖아요. 다 항상 구독자가 늘어야 되고 조회수가 늘어야 되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를 주식을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채널이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다. 투자는 사실 단계가 있는데요. 자산 배분의 단계가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가 있고 트레이딩의 단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 계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 맨 앞단에 이 자산 배분의 단계예요. 내가 지금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 단계인데 이거에는 고민을 안 하시고 포트폴리오가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뭐냐면 뭐 사지? 트레이딩이 무슨 단계냐면 얼마에 사지? 이건 연구 결과로도 보면 전체 100에서 자산 배분의 단계가 이 계좌 수익률의 8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인데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 뭐 사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주는 영향이 10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사요?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자산 배분의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의 핵심은 파는 건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냐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냐를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성과의 가장 큰 핵심인데 뭘 팔아야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는 이야기가 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주식 사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올라갈 것 같아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안 올라가는 주식은 팔아요. 올라갈 것 같다고 믿어서 샀는데 빠져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고 상승하는 추세가 사라지면 전 팔아요. 그럼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주식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한 획을 긋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씀이 진짜 겸양을 떨기 위한 말씀은 아니고 진짜이고요. 요새 점점 텍스트를 안 읽는 세상이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랑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워렌 버핏이랑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경제에 관해서 모 증권사 이코노미스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연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면 벤 버냉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 좀 읽으라고 그 의미거든요. 주변에 혹 잘 나간다는 사람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대가들 있잖아요. 저는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랑 미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책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의 일상화 필요한 거다 사실은. 그리고 그냥 안 하면 자기 손해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기인한다. 인간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실, 오직 사실만을 무리에 우겨넣는다. 이 메타 원리를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블랙스완이라는 책부터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험에 관한 책이거든요. 제 업이 결국은 위험을 통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책이고요. 최소한 저한테는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더라고요. 어떤 전체적인 위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통찰을 가져다 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위험이라는 게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험이 의외로 빨리 온다. 그리고 그 위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치명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우리 삶을 살면서 견지해 두고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말고 최대한 이런 이벤트에서 내가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그냥 핵심이지 않을까 블랙스완에 대해서. 미국의 카지노 회사들이 잘 망해요. 잘 망해서 1년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답니다. 그 왜 망할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설팅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에 없는 이유로. 아, 위험은 딴 게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거다.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대신에 위험을 통제할 뿐이다. 그 위험 통제란 건 뭘까? 내 전략이 주식시장에 퇴출되지 않을 정도로 를 항상 우선으로 삼거든요. 저에게 시발점이 된 게 이 블랙스완의 이 여러 가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읽어보시기를. 2010년 재정 위기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금융위기 저렇게 급락을 맞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얼굴이 까매지셔가지고 김 팀장 네가 좀 이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되지 않겠냐. 시장이 막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식이 한 400~500억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루에 딱 10% 빠지면 40억, 50억씩 터지는 거예요. 대책회의 때문에 직원들이랑 저녁을 먹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식 한도가 1,500억, 2,000억 할 때니까 400억이면 한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1,200억의 총알이 있어. 주식이 너무 사고 싶을 거예요. 야, 이만큼 빠졌는데? 지수로 한 일주일 만에 7, 8%, 10% 이렇게 빠진 거니까. 정말 급락한 거죠. 야, 김진, 네가 이 타이밍에서 지금 주식 사고 싶냐? 그 순간 제가 땡 하면서 야, 다 팔아. 포지션 제로. 지금 그동안 빠진 거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장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위기들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건 예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지금도 전망하지 않고 대응하거든요. 블랙스완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내가 예상을 하면 할수록 틀릴 거리가 더 많아지죠. 예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내 위험이 늘어나요.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 얼마나 덜 버느냐는 실력보다는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문제인 것 같고,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주식을 사는 과정이 아니라 주식을 파는 과정인 거고, 위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부터 내가 틀렸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지는 말아야지 라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멘탈은 유리고요. 제가 제 멘탈이 유리인 걸 알아서 한 가지 꼭 저 스스로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시장 리뷰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전략까지 나옵니다. 오늘 나는 뭘 할 거야 를 제가 아침에 쓰거든요. 그걸 안 쓰면 제가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제가 멘탈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시세를 보면서 뭔가 판단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세를 보고 있으면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건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방법은 내가 세우고 있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시세를 보면서 판단한 거는 매매하지 않겠다던가 그런 스스로하고 약속들을 세워놓고 있으면 오히려 좀 더 피하기가 쉬운 것 같거든요. 저는 시세가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매매를 해본 적이 지난 십몇 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종가 보고 그 다음날 움직이는 거였지.